네, 너무 많이 올라서일까요? 불닭볶음면 열풍으로 질주하던 삼양식품 주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양식품의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과 그 밖에 주목해볼 만한 식품주는 무엇이 있을지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열풍인데 한때 주가가 15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네. 지금 뭐 제동이 걸린 건가요? 일단은 한 150만 원 터치를 하면서 네. 또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에 또 도달하기도 했었고요.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약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이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이제 환율이 또 좋지는 않았고요. 수출 환율이, 쪽에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부 또 관세 영향도 한 4월 이후 5월부터 이제 6월까지 일부 좀 관세 영향이 좀 들어왔고요. 네. 불닭볶음면 대에서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알고 있지만 3분기에 대규모 증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3분기를 앞두고 2분기부터는 이제 유통업체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프로모션 판촉 활동이 좀 많았습니다. 2분기에. 판촉 네. 비용이 좀 많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했을 때 1분기보다 약 한 100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아마 1분기보다는 조금 소폭 감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익을 좀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까지 조금 최근 주가 하락에는 반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2분기가 지났잖아요. 네네. 매출, 이익 대량 추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추정은? 매출액은 이제 컨센 기준으로 한 5,300억에서 5,400억 정도 되고요. 예. 네, 영업이익은 1,200 중반에서 1,200 후반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줄은 건가요? 아니, 1분기가 엄청 늘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YOY로는 이제 큰 폭 증가했지만 네. 전 분기 1분기는 1,300억 이상 기록했기 때문에 1분기보다 다소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게 지금 미리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맞습니다. 하락이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주가만 본다면 향후 뭐 2분기는 이미 지났으니까 3분기, 4분기 이후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2분기 실적도 8월 한 14일 정도 발표가 될 거거든요. 예. 네,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어느 윤곽이 좀 나온 것 같고 발표 이후는 이제 말씀하신 하반기 실적으로 관심이 이제 옮겨가겠죠. 네. 3분기의 기대감은 7월부터 시작된 밀양 2공장 가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밀양 2공장이요? 네. 네. 기존 캐파 대비해서 한 35% 정도 캐파 증가 효과가 나오는 밀양 2공장 가동 시작이 되면 이 부분에 기반해서 이제 매출 성장에 제동이 이제 조금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 성장이 이제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예. 공급이 좀 부족했었죠. 수요를 따르지 못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공급이 충분히 되니까 네네.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요. 네, 그동안은 이제 국내 물량을 좀 줄이면서 해외 쪽으로 늘려가는 전략을 썼습니다. 네. 워낙 해외 쪽에서의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이제 밀양 2공장 7월부터 가동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행인 점은 상반기 중에 삼양식품을 포함한 국내 라면 수출 성장률이 한 10에서 15% 정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7월 최근까지의 데이터가 7월 들어서 한 19%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달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더 증가폭 높아졌다는 얘기죠. 자체가 커지고 있어서 7월 달 가동 시작한 공장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또 생기고 있는 게 긍정적입니다. 네.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지금의 제동 걸린 주가가 다시 조금 상승 흐름을 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증권사들을 보는 겁니까? 네, 다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게 3분기에 예상대로 이제 가동률이 올라와 준다라면 다시 1,300억 이상대 영업이익으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2분기에 다소 슬로했던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전 분기 대비 3분기에는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거고 지금 가동률의 예상대로라면은 회사는 12월 달에 7, 80% 정도의 가동률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7, 80% 밀양 네. 공장 가동률을요. 네, 그렇다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밀양 2공장에서 추가로 공급하는 물량들은 뭐 주로 수요가 요즘들은 뭐 유럽이나 미국 다 이런 쪽으로 다 나가는 네, 거죠. 북미, 남미,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하반기에는 월마트 매장에서 이 샘스클럽이라는 창고형 할인점 쪽으로 더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코스트코는 기존에 250개 매장에 입점해 있었는데 500개 매장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내 기존 유통업체들 다 입점이 못했던 매장까지도 더 확보하게 되고요. 그동안 이제 미국 쪽을 커버하느라 물량 공급이 부족했던 뭐 캐나다라든지 남미 그리고 이제 유럽 쪽까지도 조금 더 물량이 더 풀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관세 영향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우리와 미국과 지금 관세 협상 중입니다만 네. 어떻게 타결 지을지 예상할 수는 좀 없는 상태에서 네.
여튼 뭐 상호 관세가 예정대로 만약에 15%로 물린다. 네. 혹시 영향을 안 받습니까? 영향 받게 됩니다. 삼양식품은 현지 판매법인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현지 판매법인이 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판매법인이. 예, 그럼 이분이 연결 실적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비용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비용. 삼양식품의 예상은 관세가 확정이 되면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 인상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면이란 품목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현지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 가격이 한 2,000원 정도의 레벨. 아주 부담스럽지는 않거든요. 이게 B2B 산업들은 이제 뭐 15% 관세, 그럼 거기에 맞춰서 15% 가격 인상한다. 그러면 좀 크리티컬할 수 있잖아요. 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근데 B2C 제품들은 아무래도 한 10%, 15% 올렸을 때 뭐 200원, 300원 정도의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이 이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감안한다라면 어느 정도 용인하고 다시 구매할 수가 있는 정도의 레벨이거든요. 예, 그래서 삼양식품도 관세 레벨이 좀 정해진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일부는 좀 가격 인상으로, 예, 또 일부는 뭐 수익성 개선 효과 등으로 좀 커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미정인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상위관세가 결정되더라도 삼양식품은 가격 인상할 어떤 시장의 주도권이 있다, 결정권이 좀 있다고 본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가격을 못 올리는 이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다 이거죠. 지금 뭐 불닭볶음이 워낙 인기가 좋은데 아이돌 블랙핑크가 이 블랙볶음면 사진을 게재하면서 굉장히 그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네네. 조회수가 뭐 수백만 회도 달했다는데 그 정도 인기가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 일단 그 K-팝 스타들의 인기가 워낙 높은 거고 거기에 또 이제 불닭이라는 브랜드 자체도 올해 들어서 미국 내 이제 MZ 세대, 뭐 잘파 세대까지 해서 이 젊은 층의 인기 있는 브랜드에 뽑히도 했었거든요.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브랜드가 선호도가 높은 상황인데 불닭볶음면 인기를 끈 배경은 몇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 이 제품이 볶음면 형태이면서 또 약간 매운맛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서양인들에게 볶음면은 좀 파스타와 유사해서 이제 식감의 거부감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뭔가 좀 국물 있는 라면은 좀 생소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인기를 끄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워낙 강한 매운맛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 이 제품이 좀 챌린지화됐고 밈화되면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뭐 네, 이러면, 예. 맞습니다. 이 먹어보니까 식품이- 맛있다. 뭐 이런 거. 식품이 사실 그 생소한 제품을 먹어보게 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국내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예. 이 호모사피엔스가 이 주종족이 된 이유도 사람들이 먹는 거에 되게 보수적이다. 예, 이런 이제 논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처음에 먹게 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걸 쉽게 뚫어낸 게 SNS 효과였던 거죠. 예, 친구들이 먹으면서 게시물을 올리고 재미있어 보이고 나도 한번 호기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퍼졌고 먹어보니 호불호는 아니겠지만 또 괜찮은 사람들은 재구매가 나오고 그러면서 자리를 잡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K-팝 스타들의 효과도 반영될 거고 여기에 또 SNS상으로 이제 챌린지가 된다라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어떻게 보면은 SNS의 약간 아이템,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고성장할 수 있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랙핑크 같은 이제 월드 스타들의 이런 사진 이런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삼양식품이 소스 전문 기업 GNF의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스 기업을 인수하면 혹시 삼양식품 뭐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떤 차원인가요? 네, 저는 말씀드린 이제 3분기 이 가동 올라오는 이제 신규 증설 효과 결국 이제 이 소스 매출처에 대한 다변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벤더를 여러 개 가져간다는 효과 측면도 있을 거고 예, 소스 계획- 자체를 수출한다 이거죠. 소스 수출도 할 거고요. 뭐 일단 불닭볶음면의 수출량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이지 않을까 계획이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제 내년도는 이 공장의 가동률 목표가 이제 100% 이상이고요. 예. 27년도에는 중국 공장도 오픈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27년에 중국 공장을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캐파 증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소스 이 캐파 확대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는 이 소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신제품 개발에 더 열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닭볶음면이 뭐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이제 장수 제품이 됐고 해외에서 인기를 끌지만 여전히 이 원 브랜드라는 리스크는 가지고 있거든요. 예, 소비자들이 뭐 이탈하거나 뭐 새로운 경쟁 제품 나왔을 때 리스크 요인들 고려했을 때 이 소스 회사 인수를 통해서 뭐 기술 개발 등 해서 아마 이 신제품을 더 공격적으로 출시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소스 회사가 이렇게 네.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소스 회사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사실 식품회사 하면 뭐 우리가 떠오르는 게 농심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쯤인가요? 네. 삼양식품이 농심 주가를 제쳤잖아요. 네네.
매출은 여전히 농심이 많죠. 그런데 뭐 주가 수준이라든지 뭐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두 회사가 어떻게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가장 최근 시점으로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네.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이제 10조 원에 달하고요. 10조. 예, 농심이 2.5조 원 정도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시총에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은 농심이 더 큽니다. 3조 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삼양식품은 아직 2조 원 초반대 매출인데 이익 체력 차이가 크죠. 삼양식품은 라면에서의 지금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예, 평균적으로도. 예. 농심은 아직은 한 3, 4% 정도 머물러 있고요. 이익률이. 네, 아무래도 삼양은 2,000원, 뭐 2,500원 이상으로 해외에서 팔고 있는 것 반면 농심은 국내에서 1,000원 또는 1,000원 이하로 라면을 팔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의 가격 차이가 좀 크죠. 예, 팔고 있는. 아무래도 이제 그 농심의 해외 비중이 아직은 라면에서는 한 40% 정도 내외, 삼양은 이제 해외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해외 비중의 차이가 결국 가격의 차이, 마진율의 차이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농심이 매출액 대비해서는 아직은 뭐 한 1,000억대에서 1,500억대 영업이익 계속 좀 기대하고 있고 삼양식품은 이제 뭐 3, 4천억대 레벨로 올라왔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가 예. 이익 규모면에서 차이가 좀 크다. 그리고 해외 쪽의 비중 차이 때문에 이 성장성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큰 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농심하고 삼양식품의 이제 그 시가총액의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많이 벌어졌네요. 10조와 2조 5천억이면. 삼양식품은 지금 이 25년 실적 기준 PER 22배를 받고 있고요. 22배. 예, 농심은 13배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해외 비중이 올라오는 약간 속도의 차이와 지금 비중의 차이,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반영된 숫자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농심이 약간 이제 수출 비중이 삼양식품의 한 절반 수준, 정도, 예. 40%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졌죠 농심도. 그래서 해외 판매용으로 이제 신라면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 새로 이제 추진하겠다는데 어떻습니까? 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2분기에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제품이 신라면 투움바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툼바. 예, 네. 약간 매콤하지만 좀 크리미한 매운맛을 표방해서 삼양식품의 이제 제품 중에 까르보 불닭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와 좀 유사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맛으로. 네. 그래서 이제 맛과 제형에서는 합격점을 줄 수가 있죠.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근데 우려 요인은 이게 카피 제품이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여기엔 좀 우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네. 사실 삼양식품의 인기는 이 제품이 에센스상에서 이제 열풍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이후에 소비자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었는데 이 신라면 투움바 제품이 그만큼의 재미 요소가 없다라면 예, 단순히 맛과 제형에서 통했다고 해서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은 삼양식품의 성공의 약간 반쪽짜리 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분기 글로벌 출시하고 나서 현재까지도 온라인상에서의 뭐 화제가 됐다거나 네. 이슈가 됐다거나 컨텐츠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뉴스화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뭐 네. 월드스타가 그걸 먹었다거나 사진을 올렸다거나 이런 게 아직 지금 들리진 않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뉴스 플로우상 아직은 이게 SNS상에서 뭐 큰 인기를 끌거나 이슈가 된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불닭볶음면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 2분기까지는 또 불닭볶음면이 이제 삼양식품의 제품이 쇼티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서의 대체제 역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었으나 3분기에 이 공장이 돌아가면서 물량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라면은 이 대체제 효과도 좀 미미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가 있어서 네. 농심은 지금 뭐 2분기에는 투움바 진출하면서 좀 비용을 많이 집행하고 있고 예. 네. 3분기에 그게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좀 재고 이슈로 남을 수도 있어서 기대보다는 조금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그러네요.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전망을 한다면 그런 분석이라면 결국 이 해외 시장에서 라면 시장에서는 뭐 삼양식품의 독주가 상당히 오래 가겠네요. 뭐 목표 그래서 그런지 증권회사들이 목표 주가를 뭐 계속 올리고 있다면서요? 네. 말씀드린 이제 포인트에서 주가 레벨이 뭐 150만 원 찍었을 때는 역사상 가장 높은 레벨을 보여줬기 때문에 낮다고는 할 수는 없죠. 또 밸류에이션상 22배라는 레벨이 또 네. 낮다고는 할 수 없는 레벨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제 음식료 기업들이 신제품이 히트를 치고 매출 성장률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였을 때 타겟했던 밸류에이션은 20배 후반도 사례들이 많거든요. 아, 25배 후반도 많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타겟으로는 계속 20배 중반 이상까지도 애널리스트들은 제시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증설 계획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여기에 수요가 지금만큼 계속 붙어준다라면은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나오고 영업이익 증가가 계속 분기 단위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시계열상 계속 미래 실적을 땡겨와서 주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미래 실적 증가 전망을 통해서 목표 주가 상향도 가능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네. 그런 부분이 삼양식품의 좀 독주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QOQ 성장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이제 미래 실적 기반의 목표 주가 산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좀 우상향 주가에 좀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산 확대 그리고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목표 주가 향상이 되고 있는데 삼양식품 농심 외에도 우리 식품주 요즘 뭐 여러 가지 돈도 좀 풀리고 그러는데 네, 조금 맞습니다. 예.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네. 눈여겨봐야 될 또 다른 식품 업종이 있다면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섹터 내에서는 올해 하반기 이제 포인트는 주주 환원과 해외 성장 예, 두 가지가 또 포인트가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책 수혜, 소비 쿠폰 등 이 네.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앞서 이제 해외 성장은 삼양식품 말씀드렸고 주주 환원으로는 이제 KTNG 같은 담배 기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KTNG. 네, 그래서 최근 여전히 이 주주환원율을 100% 이상 유지하면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강도 높은 주주환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고요. 예. 또 2분기에도 이 해외 담배가 성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양호한 실적 성장 기대와 함께 네. 2분기 이후 또 하반기 이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예. CJ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기업으로서 축산물,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식품을 구매해서 식당에 납품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대형 식당, 중소형 식당들이 주요 고객들이고요. 이쪽에 이제 경기가 7월달 소비 쿠폰이 뿌려진다라면 과거에 재난지원금 때도 그랬듯 한 20-30% 이상은 대부분 좀 외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외식 경기 회복과 함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또 이 회사가 급식도 영위하고 있는데 급식에서는 지난해 병원 파업으로 안 좋았던 병원 쪽 채널의 급식 사업이 또 기저효과여서 더해서 이제 외식과 급식 모두 좀 턴어라운드 효과를 3분기부터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전반적으로 식품주라는 게 아까 해외보다는 내수 위주니까 네. 아무리 소비 쿠폰이 풀리더라도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면 좀 탄력을 받기는 좀 쉽지는 않겠네요. 그래도 네, 정책 맞습니다. 수혜주 아까 CJ 프레시웨이 말씀을 했지만 네. 그래서 정책 수혜주도 뭔가 기존의 소비자들이 뭐 장을 보는 관점에서의 소비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좀 외식 같은 재량 소비는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CJ 프레시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상승 장구하고 있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